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8기 김두겸 호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출범 이후 벌써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취임 때부터 끊임없이 강조해온 친기업, 일자리 정책, 그로 인한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 다시 시작하게 될 2년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에서는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모시고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요 참 빠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는데 일단 반환점을 돈 소회를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말씀대로 2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맘때쯤 됐죠. 2년 전에 이제 막 선거 당선이 되고 인수위를 꾸리면서 울산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현재 우리 울산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내가 민선 8기로 취임을 하면은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 나갈 것인가. 또 울산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하고 취임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돌이켜보면 2년 동안 뭐 여러 역할들을 좀 했습니다. 우선 그림부터 한번 바꿔보자. 울산이 안고 있는 과거의 자랑스러운 울산, 위대한 울산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새롭게 위대한 울산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캐치보드 안에도 울산에는 울산 사람이 있다. 예.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울산 사람과 함께 울산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또 2차 전지라든지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뭐 여러 역할들을 좀 해왔고 아까 말씀대로 친기업 성향을 하면서 기업들 투자를 많이 이끌어냈죠. 한 20조 정도 이상을 이끌어냈는데 이러한 성과들이 2년 동안 일궈낸 부분이고 그렇지만 아직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좀 더 채워나가야 되고 더 다듬어 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2년 동안 노력했지만 앞으로 2년 열심히 시민들이 부흥에 호응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아직 배가 고프다. 남은 2년 잘 활용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 하나하나 오늘 풀어가 볼 테지만 많은 성과 중에 기억에 남는 성과 딱 한두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게 좀 생각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보통교부세라든지 또 분산 활성화 에너지법 같은 걸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린벨트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울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적어도 이 재원이 좀 있어요. 돈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부로부터 여러 역할들 중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이 제일 우선이다 해서 보통교부세를 내가 과거에는 광주나 대전하고 비슷한 그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국세가 한 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울산이 늘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래서 분산 에너지법 하나하고 보통교부세 이만큼 바로 잡자 해서 잡았는 것이 가장 큰 아마 성과가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특히만 이 보통교부세 확보 이거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체감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시니까.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돈을 본다면은 한 3, 4천억 정도 했습니다. 그걸 약 1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6천억 정도, 5, 6천억 정도가 울산에는 시장이 누가 바뀌더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놨으니까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교부할 때 룰로 제가 바꿨습니다. 울산은 왜 이런 룰로 적용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바꿔놨기 때문에 재원이 많으면 그만큼 해야 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과 중에서 개인적으로 시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보통교부세를 상향 조절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예, 보통교부세 확대 이야기하셨고요.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1호 공약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말 개발 제한 구역 해제 1호 부지로 이제 중구 다운동 일대가 확정이 됐는데요. 관련 기대 효과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시장님께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토론할 때 예. 그래벨트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 상위 법령상 그래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상대국하고 그래 논쟁이 좀 있었는데 토론 자리에서 예. 사실은 법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 또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되는 부분, 제정까지 개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줄기차게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도 그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국토 이용권이 있다. 해서 그린벨트를 근본적으로 좀 완화시키고 해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기조가 같았습니다. 예. 그 힘으로 저희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좀 해제해야 되겠다. 권한을 확대해야 되겠다. 지방 정부에 그 일환으로 저희들 울산의 성안의 제1호 그린벨트 해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는 균형 발전 특구라서 저희들 이 판교처럼 예. 여기 가면은 도시 융합입니다. 도시 융합이니까 이 뭐 공장도 쏘고 기업도 쏘고 예. 연구기관도 쏘고 문화도 있고 도시에 주거도 그 안에는 있고. 주거도 있고 예. 복합적인 타운이니까 아마 새로운 울산이 될 것이다. 또 중구가 원도심지면서도 연탄 공장 하나 없는 곳입니다. 이제 제1호 그래벨트가 해제되면서 이곳에 도시융합 특구가 들어서면은 또 새로운 중구에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이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착실히 준비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구상에는 뭐 1호가 끝이 아닐 거잖아요. 2호, 3호 앞으로 계속해서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1호, 2호, 3호라는 그 이름을 그렇게 정했는 거지. 예.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 그 여러 가지 해제해야 될 원인이 생긴다면은 저희들 할 겁니다. 2호뿐만 아니라 3호, 4호 계속 뭐 굳이 숫자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인데 저희들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산업 또 문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갈 것인데요. 2호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2호는 두 번째를 어떻게 빨리 이제 성과 나느냐는데 그거는 미포공단 쪽으로 그래 남목공단입니다. 동구, 북구 그 일대. 이치편에는 북구고 이치편에는 동구인데 예. 그 남북 고객 이론을 자동차 협력업체를 주력을 해서 산단을 하나 만들어서 자동차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부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산단을 개발할 것이다. 거기에 예. 이제 지비구역이니까 풀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양산이나 외동 쪽에 다 나가 있던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 울산이 좀 배가 불렀죠. 뭐 대기업 위주로 갖고 소소한 중소기업에 대한 거는 별로 크게 관심 안 해도 부자 도시였는데 이제는 늘 춥고 배고픈 데가 또 울산입니다. 그래서 빨리 외지에 나갔던 기업들 울산 불려와야 된다. 올라면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풍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상값에 땅을 제공해주고 또 나쁜 말씀 모기업이 바로 인접에 해줘야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용이하니까 그럴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책을 남북 고객에 풀어놨다. 그래서 이제 이유라 생각하고 굳이 이제 우리 언론에서 말하는 사모는 지금 우리 문수구장이요. 예. 그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떠한 건축 행위도 행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심지어는 그 테니장만 있는데 실내 테니장도 못 짓습니다. 또 안에 있는 사실은 그 식당이라든지 예식장 있는 음식 제공하는 것도 할 때마다 늘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빨리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것 한 부분을 빨리 좀 시설도 하고 그게 넓은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 이용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거 있는 호수도 있는데 호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건축 행위도 좀 하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편리도 제공하고 공간도 제공하고 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장관께서도 직접 그 현장을 보고 이미 다 이제 훼손돼 있고 다 이미 이제 형성돼 있는 부분이니까 뭐 푸는 데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랜벨트는 필요한 산단이라든지 네. 기업 활동이 필요한 부분에는 언제든지 그랜벨트를 풀어서 국토를 이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유가 생기면 고려해서 추진할 것이다라는 말씀. 자, 취임 후에 적극적인 이 친기업 정책을 펼치신 걸로 유명합니다. 저희도 이제 울산시에서 제작한 영상을 UBC를 통해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캠페인 영상이 있는데 보신 적 시장님 있으세요? 잘못 TV 볼 봤습니다. 시간이 잘 없어요. 그거 한번 저희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한번 예. 보시고 오겠습니다. 100년 전에도 100년 후에도 기업은 울산의 자부심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추구해온 기업 문화로 반세기 만에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울산의 기업. 울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또 하나의 주력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비철금속. 여기에는 울산의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울산의 자부심입니다. 네, 우리 제작진이 조금 편집을 해서 이제 중요 부분을 캠페인을 보여드렸습니다. 기업은 울산의 자부심입니다. 이 카피. 사실 울산 시민이 이견을 보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울산의 자부심이죠. 자랑이죠. 자랑이죠. 이 예. 울산이 기업이 이 대한민국의 성장 역할, 엔진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울산을 산업 수도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자랑스러운 기업이 울산이 있으니까 시장이 근무복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울산에 있는 기업들 근로자가 있는 근무복을 제가 사실은 입고 다닙니다. 그러게 그게- 저도 행사장에서 본 기억이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예. 이제 울산광역시장 하면서 그 회사 마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들께서 보고 우리 시장은 그런 옷을 입느냐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지역에 자랑스러운 기업들 자기도 옷을 입겠다고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울산은 기업 도시이고 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그런 것이 울산이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런 평가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것부터 사실은 기업들이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좀 남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런 디테일부터 통 큰 지원까지 친기업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유치라든지 어느 정도인지 시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보면 20조 정도 넘더라고요. 20조. 20조. 뭐 예. 조라 하니까 요즘 뭐 하도 금액이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럼요. 예. 기업에서 이제 울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제가 조성을 했고 그 화답으로 울산에 재투자를 하는 것인데 또 산업의 변천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기업이 별로해서 울산에 오지만은 또 올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그 그린벨트라든지 또 기업이 울산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을 파견하고 여러 가지 행정 규정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예. 20조 정도가 5월 말 정도 되니까 20조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6월 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통계를 보면 4월 말이 20조고 한 달 사이에 또 한 9천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한 달로 쪼개보면 예, 또 늘었고 사실은 오늘 또 오전에 제가 한 3천억 조. 또 녹화 날 지금 오전에 예, 오전에 예. 제가 3천억 정도 또 MOU 체결을 하고 왔는데 이렇듯 앞으로 기업들이 울산에는 투자 러시가 일어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울산에 투자한 만큼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예. 울산에는 행정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례가 사실 없다고 느껴질 정도이고 파격적이다. 어떤 행정 지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어떤 배경이라고 좀 여쭤볼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기업들이 생산이 주력하고 제품이 나와서 세계적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우선 기업을 그 지역에 하려면은 인허가부터 부딪힙니다. 그 상기법에 환경영합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하는데 저해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된 지가 30년 넘는 법도 있고 과거의 법을 계속 거기에 들이대니까 표현이 맞나. 그러니까 규제들이 참 많죠. 기업 그래서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것들도 많고요. 규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오면서 규제 완화는 큰 틀도 있고 우리 울산시에서는 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단순하게 어떤 뭐 토지를 이용할 좀 상가의 공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보자. 우리 스스로 규제 완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너가 그 단계부터 저희들 공무원이 파견을 해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이 미처 못하는 그동안 우리 행정이나 관이나 공무원은 갑질 아닌 갑질을 해왔는데 찾아와서 우리한테 어느 부서 가라 어느 부서 계속 뺑뺑이 돌아가야 될 부분을 우리가 전담반에 보내서 아예 일시에 해소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많은 기업에서도 눈여겨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파격적인 행정 지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정책 기조도 바뀌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울산이 좀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좀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자. 꼭 뭐 과거 영광도 영광이지만은 네. 우리 시민들이 좀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울산은 그 기업만 있고 좀 찌그러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사는 도시 만드는데 첫 번째가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들이 돈을 풀고 근로자 풀고 월급 주고 하면은 울산시의 내수성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를 위한 여러 가지 직종들 사업들이 생길 것이다. 예. 그런 것이 세수 정대도 될 것이고 울산이 풍요로운 울산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 유치에 예. 제가 전력을 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자리 투자 확대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예,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시민들의 삶을 높이는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환점을 맞은 소회와 여러 가지 성과들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시사 진단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좀 해결해야 할 울산의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울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 시장님. 탈울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울산 인구 감소의 약 70%가 청년의 유출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보시기에 청년들이 왜 울산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거의 다 인구 소멸이 되는 거고 인구가 자꾸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자꾸 몰리죠. 거기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또 복합적으로 본다면 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면 울산 보면 어느 지역이든 공이 같은 지금 고민거리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울산의 청년 유출에 대해서는 제일 큰 요인을 제가 살펴보니까 연초되면 거의 다 빠져나갑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대학. 예, 대학인데 그게 지금까지 한 몇 년치 통계를 보니까 한 4,5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매년 그렇게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7,000명 중에 거의 뭐 반 이상이 교육 때문에 빠져나가는 부분인데 울산의 현실로 본다면 대학이 사실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학대학, 울산대학.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수도권이라든지 인근 지역 그런 지역으로 학생들이 유출이 많이 된다. 그게 이제 청년 유출이 큰 요인이고 그러다고 요즘 다시 뭐 울산의 대학을 더 이게 간당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안으로 뭐 여러 형태로 지금 글로컬 대학이 지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좀 더 산학이 또 청년들이 이 대학을 나오면 글로컬 대학 입학을 해서 전공을 하고 나오면은 취업이 잘 된다면은 또 역으로 울산 우리 청년들도 유출이 안 될 것이고 외지에서 울산 올 수 있는 글로컬 대학을 잘 따듬어 가겠다. 또 울산 어대도 뭐 적지만은 네. 지금 이제 정원이 된 만큼 울산이 60% 한다면 한 66명이나 또 울산 우리 청년들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니까 여러 형태로 지금 그를 좀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 싶고 그 외에는 이제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또 청년 중에는 여성 일자리가 없는 것이 울산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팔도 사나이가 모여 사는 것이 울산. 그러니까 그 사나이니까 여성이랑 빠졌지 않습니까? 예. 이렇듯 울산이 산업 구조상 저희 남성 위주의 산업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산업 구조도 조금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장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도 중요하지만은 서비스라든지 다른 계통의 우리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든다면은 여성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청년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많이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뭐 지금 두 발이 토끼, 세 발이 토끼 다 잡으려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진짜 여러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 중에 마지막에 이제 여성 일자리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울산에는 나의 커리어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여성의 일자리 좀 산업 구조상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 일자리 확대. 그 인위적으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지난 정부나 또 지난 지방 정부에서는 이 일자리를 사실 우리 공무원은 행정 지원 쪽으로 너무 많이 넓어버렸는데 실제로 그거는 고급 일자리고 또 안정적 일자리가 아니고 또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창출해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산업에서 그 일자리를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예. 제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여성 일자리가 울산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남성 위주의 울산을 여성도 공이 이 산업이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한 2만 1,000명 정도 이상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싶었는데 지난 한 해 동안은 한 11,00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걸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산업 그 구조를 좀 바꿀 겁니다. 뭐 문화, 관광, 체육, 서비스 이런 부분은 의료 쪽에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간호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 여성 일자리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우리 대형 쇼핑몰 같은 거 봐도 부산만 가도 그 쇼핑몰 안에 한 700명, 800명 여성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들 좀 인허가 문제를 완화하고 예. 조금 특혜를 주더라도 그런 대기업들 그런 거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모시고 와. 저 북구 쪽. 그럼 뭐 경주 포항까지도 이 사업의 영역이 될 것이고 또 웅천 쪽으로 준다면 부산 이런 양산까지도 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은 완화해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역 경제도 올려야 되겠지만 여성 일자리 군들을 예. 산업군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렇게요. 그래서 예. 거기서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생겨야 되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그 역시 두벅두벅 지금 정책을 예.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서비스 업계 뭐 물론 많아지면 좋겠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울산의 기존의 산업계에서도 울산이 뭐 이공계 지나가는 비율도 높으니까 여성들도 기업에서 좀 이렇게 좀 요즘은 문화를 바꿔주셨으면 이제 좋겠더라고요. 기업도 이제 네. 다 자동화잖아요. 네. 스마트 이 기업을 공장을 지으면서 남성 위주의 그 우리 산업체에서도 고용되던 게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품질을 뭐 검사한다든지 또 뭐 자동차 시트를 만든다 이런 부분은 이제 여성이 다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인 만큼 이 산업체에서도 예. 여성 일자리를 자연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이 청년 지원 정책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하니까 좀 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청년 지원 정책 어떤 것들이 있죠? 사실은 그 일자리 만들고 또 청년을 지원한다는 게 그 어떤 범위가 참 애매합니다. 예. 어느 정도로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청년들이 일자리가 만족하는 건지도 예. 우리가 생각하면 청년 일자리가 정말 많은데 진작 청년들은 그 자리에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 중소기업 같은 가보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가 정말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런데 진작 청년들은 그런 일자리를 원치가 않습니다. 처우가 좀 안 좋을까? 처우 문제도 있고 네. 복합적 문제가 있죠. 물론 처우 문제가 첫째, 또 고용 안전, 또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청년들이 또 주변의 인프라가 문화라는 뭐 그런 놀이 예. 공간도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 부분에서 총체적인 울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죠. 그런 걸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청년들이 아무래도 뭐 신입사원이니까 월급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데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울산에 오면 여기서 직장 구하면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외지에서 울산 직장 구한 사람은 주거 문제가 제일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해 줄 것이냐 해서 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중구 성안동에 청년 주택도 마련하고 예.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그런 청년 주택, 임대 주택은 저 외곽에 있었는데 청년들이 외곽은 안 갑니다. 시내에 젊은 사람이 뚝딱거리는데 와야 거기 입주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 경쟁력도 굉장히 높아가는데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시내 중심가에 우리 이 시땅이 있는데 청년 주택이나 이런 공급을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인허가 문제라든지 완공까지 하면 몇 년이 걸리니까 앞으로 민간이 짓는 주택, 임대주택에 우리가 이 포맷을 맞춰서 이 지원을 해주면은 바로 뭐 1년 단위로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것도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 그 외에도 뭐 외투라든지 뭐 여러 형태로 청년이 창업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저희들 시에서 뭐 다른 시보다도 더 지금 관심 가지고 열심히 지원책을 예. 또 울산은 지금 절실하지 않습니까? 청년 유출 하니까 어쩌든지 뭐 청년들 붙잡아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타 지방 정부에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울산에는 예.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다. 예. 뭐 청년 정책도 시에서 정기적으로 지금 회의를 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청년들이 머물 수 있고 또 외지에서 올 수 있느냐. 저희들 여러 가지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거의 시도 경쟁처럼 돼버려가지고요. 청년 한 분 모셔오기가 그렇게 예, 그러니까요. 간단치가 않고 예. 있는 청년 안 뺏기려고 지금 딱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우리 울산이 꼭 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시장님. 저출생 극복 대책. 울산시 차원에서는 좀 어떤 노력들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참 인구 절벽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그래야 되는지 과거에는 산하 제한을 했던 나라가 지금 예. 뭐 그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부분 참 많은 정책을 지금 쏟아내는데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적지 않은 예산을 넣으면서도 인구 감소에 대한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나 또 지방 정부나 마찬가지지만은 정책을 전면 수정을 해야 된다. 실제적인 아이 놓고 또 키우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큰 부담이 안 가도록 정부 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예. 지난 총선 때 저희들 사실은 지방 정부에서도 울산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참 많은 이렇게 건의도 해봤습니다. 이 정도 돈 것이면은 실제로 그렇게 좀 변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는가 봐요.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 맞춰서 이렇게 각종 예산들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예. 각종 예산 들어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 도움되는지는 저희들 좀 의문점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지금 당장 우리 울산시에도 그렇다고 뭐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시립 이 돌봄센터. 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오픈을 할 겁니다. 이게 벌써부터 시민들 많은 관심 기대를 하고 있던데 이게 뭐 잘 되면은 계속 이제 각 구별로 지금 예.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애들 키우는 게 지금 애 하나 놓는 게 맞아요. 가장 애국자고 네.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인데 우리 이 저출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여야 이런 거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이나 지방 정부에도 전향적으로 이 정책만큼은 합의해서 좀 바꿔 나가시면 좋겠다. 우리 울산시에서는 이 역시 예. 이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기존 우리 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지에 있는 지인들이 야 울산 노잼 도시 그러면 굉장히 열을 냅니다. 아니 한번 와보고 얘기해라. 근데 우리 시장님 누구보다 더 그러실 것 같아요. 꿀잼 도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신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노잼 꿀잼 이야기를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예. 이름 붙였는데 후보 때도 제가 사실은 2년 전 후보 때도 이 부분을 한번 이 얘기를 했는 기억이 있는데 울산이 그렇게 뭐 재미없대요. 일만 꾸역꾸역 하는 도시지 소소한 재미가 없는 도시 울산이다. 울산보다 더 꼴등이 대전이랍니다. 대전시장은 아니라고 하시던데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울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이냐. 그나마 그런 자연 여건들을 잘 다듬어 준다면은 많은 관광객들 외부의 인구 유입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울산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 뭐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청년들 어떻게 울산에 머물서 할 수 있느냐. 뭐 쉽게 말하면 뭐 확대가 뭐 희망적 이야기 한다면은 천령 천국을 만들어 보자. 뭐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지역도 지금 선정을 해놓고 그게 청년 쇼핑몰도 만들 계획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노잼에서 꿀잼 바꾸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컨텐츠 인위적 측면을 본다면은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이름이 오페라 하우스지 사실은 대통령께 제가 보고를 올리니까 오페라 누가 보느냐 이름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이게 소위 시드니 오페라가 하도 유명하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는 세계적인 거고. 수준의 어떤 문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인류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했는데 인류는 세계 사람이 오는 거고 2루는 국내 사람이 오는 거고 3년은 그 지역 사람이 온다고 제가 늘 말씀을 했는데 이왕 그런 것도 만든다면은 제1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 제가 보고도 올리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도 했는데요. 이렇듯 시설을 갖추는 거. 학송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게 다 백길이, 물길이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애가 그 주변에 카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문화시설 만들면은 그런 게 볼거리고 즐길 거고 머물거리입니다. 그렇죠. 이렇듯 울산을 좀 재미있는 도시에서 머물고 싶은 도시, 체리형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또 천혜 여건인 영남발포소 대왕암 뭐 이런 해변이라든지 또 산악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손질을 해 나간다면은 노점에서 꿀잼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예. 그런 기대하고 정책도 투트랩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 하나는 문화, 관광, 체육 이런 방향으로 지금 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또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교통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한 이야기 좀 깊게 했는데 하반기에 이제 전면 개편 좀 예정이 돼 있죠. 또 몇 년 뒤에는 울산에 이제 드디어 트램이 좀 다니게 될 것 같고 울산의 교통 관련 변화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그 광역시 이후에 이제 버스 노선 개편은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버스를 말버스하고 병행은 하지만은 이 대중교통이란 개념을 울산에 별로 못 갖고 있습니다. 울산의 지역 특성을 본다면은 일형형입니다. U자형. U자가 이 해변가 바닷가입니다. 여기에 기업들 공장들이 있으니까 아침에는 출근하러 바닷가로, 저녁에는 산으로. 예. 울산의 그 지형적 구조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버스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울산은 또 평야가 아니고 평지가 아니고 이 굴곡이 오르막내리막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이 수송이 그렇게 용이한 지역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 있는데 왜 울산에 없느냐. 지형적인 문제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동안 버스 노선이 한 30년 동안 또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노선이 종점에서 저쪽 종점 가는 노선이 보통 1시간 한 20분 안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대로 가다가 여기 아파트 한 1000세대 생기니까 또 돌아갑니다. 아하. 또 저쪽에는 1000세대 도니까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다가 굴곡입니다. 굴곡 노선이 너무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종점에서 종점 도달하는 게 2시간 한 4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환승률이 없습니다. 한 10.3% 정도 대중버스 환승률이 있는데요. 이걸 직선화해야 되겠다. 이 종점에서 저 종점까지는 적어도 1시간 20분 안에 도달을 해야
울산 지역에 있으면 어디에서 출발 도달해야 대중버스 이용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중간에 왔다 갔다 중간에 천세대생이니까 굴곡을 했던 어떨까 할 것이냐. 환승을 해가 큰 도로로 와서 타야 빨리 도달해야 오히려 대중교통 환승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직선 노선 굴곡을 직선을 해야 되고 장대 노선들을 좀 단축을 해야 되겠다. 예. 이게 사실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선에 대한 손을 좀 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매달 100억 이상 지금 버스 대중버스에 대한 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버스 개인 회사니까 그냥 하는갑다고 막 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있는데 매달 100억 이상 돈을 시에서 이 재정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시민들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걸 어차피 뭐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은 10명 타는 것보다는 100명 타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노선 개편을 통해서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저희들 그 정책을 펼 것이고 다만 앉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왜 우리 집까지 버스 왔는데 왜 없앴느냐 우리 무시하느냐 참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대도시 가면 환승이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택시라는 개념처럼 집 동네 앞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던데 그까지 한번 돌아오면 한 7분 걸립니다. 돌아가 나오는 게 한 9분 걸립니다. 10몇 분이 또 시간 그리고 하루 종일 운영해봐야 5명도 안 타고 빈 버스만 다닙니다. 예. 그래도 그 노선을 다 돌아야 됩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부분을 좀 효율성을 갖춰야 되겠다. 직선을 해야 되겠다. 이걸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계속 시민들과 알리고 설득하면서 노선 개편에 대한 당위선을 좀 언론하고 같이 좀 이렇게 시민을 좀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게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마 울산의 새로운 대중교통의 문화를 정착하지 않겠느냐. 또 그러고 또 이제 트램이 아까 말씀 주셨는데 트램이 뭐 지하철 대용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트램이 앞으로는 1호선을 지금 예타를 통과합니다만은 2호선, 3호선을 계속 연결을 해 나갈 겁니다. 네. 남구, 중구, 북구까지 또 중간에는 동구까지도 나갈 전체적인 그 스팸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마 트램이 오면은 또 새로운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버스하고 트램하고 병행하고 또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 잘 교통체제를 정의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시민들 노선, 예. 입자리 빌어서 우리 시민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거 양해를 구하고 예. 또 환승버스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또 세밀하게 살피고 있고 또 출근 시간만 많이 타는 거는 다람쥐 통금 출퇴근 버스를 해가 그 시간대만 또 연 그런 버스 노선 또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뭐 직접 말씀하셨지만 진짜 내 앞에 정차역 없어지는 분들은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뭐 효율을 무시하느냐. 위해서 예. 또 예.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지방 정치하시면서 더더욱 면을 들으니까 참 예. 공경스러우신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텐데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줄곧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그 위대한 울산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나아갈 것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역점 정책. 앞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울산은 산업 수도인 만큼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할 겁니다. 예. 지속적으로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풍토를 만들어 갈 것이다. 물론 이제 저희들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이 노사 유연성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는 그 노사가 잘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한계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에는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 여러 차례 뭐 자리에 계시면 말씀하지만은 울산이 문화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져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보통 교부세를 제가 한 6천억 정도 더 가왔으니까 예. 돈을 쓸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중앙정부는 제가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맨날 더 달라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원들이 조금 확보되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문화 쪽으로 좀 투자해 보자. 우리가 지방 4대 특구가 울산에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특구도 지정된 만큼 문화에 대한 부분을 투트랩을 정책을 한번 펼쳐보자. 그래서 아까 말한 꿀잼, 노잼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울산이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또 거기는 자연적으로 꿀떡없는 산업이 일궈내는 겁니다. 문화, 관광, 체육 이런 부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요 정책을 갖고 지금 투트랩으로 펼치고 있다. 하나는 산업, 예. 하나는 문화, 체육, 관광. 예. 이 서비스를 포함한 이 정책으로 토끼를 한 다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이 됐잖아요. 예. 이제 특화 지역도 지정이 돼야 할 텐데 그 부분도 아까 잠시 내가 언급한 말았는데 예. 교부 작배하고 예. 에너지 분권 예. 이 부분인데 이 에너지 분권 에너지 활성화법은 사실은 이제 6월 14일 날 이미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산되는 그 지역은 그 지역에 맞춰서 차등 요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원전도 있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앞으로 해상 풍력하면은 에너지 단가가 서울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싸지 않습니까? 손종료라든지 가는 과정에 전기 유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 그 지역민은 싸게 사야 된다. 이용해야 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민주 경제 체계고 그래서 그걸 분산 활성 에너지법이 울산이 제일 먼저 발의를 했고 울산이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명년에 아마 특구가 지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업종들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울산에 자동으로 몰려올 겁니다. 예. 꽃이 많으면 별이 오고 벌들이 많으면 꿀도 많습니다. 기업이 돈 되는데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산업이 울산에 찾아올 것이다. 차등 요금제가 시민에게 좀 싸게 전기값을 매기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 보고 기업들이 많이 울산에 몰려올 것이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매년 아마 상반기 안에는 대한민국 1호로 분권 활성화 에너지법이 울산에 예. 제 1호로 지정받을 것으로 예.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법이 시행됐으니까 차등요금제 도입 시기도 앞당기겠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면 또 시민들께 어떤 정책들 이렇게 하겠다 뭐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끝으로 우리 울산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앉아 취임 2주년 기념으로 제가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저한테 시장이라는 그 직책을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이 권한을 행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고요. 제가 시정을 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너무 살림이든 내 살림이든 후손들에게는 부담을 안 줘야 되겠다. 빚 안 내고 살림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빚 내고 흥정망정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가 갖고 있는 그 능력 범위 내에서 극대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부족한 부분은 재원을 의존재원을 정부로부터 이렇게 받아와서라도 해야지 그때 빚을 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 빚 없이 울산을 반듯하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은 2년 열심히 시장으로서 그 역할 다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더 큰 울산, 꿈의 도시 울산, 그리고 위대한 울산 기대하겠습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 2년간 울산시는 대규모 투자 유치, 보통교부세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거둬왔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2년 또한 늘 그랬듯 오직 울산의 발전을 위해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 초심 그대로 달려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